안녕하세요. 오늘은 신금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금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경금이 있고 신금이 있고. 경금은 양이지요. 경금은 양이고 사람의 손에 사람이 손때가 묻지 않는 순수한 그대로 철강석 이런 얘기를 하고, 신금은 사람의 손이 약한 열이 가해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금은 보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볼게요. 자, 신금이라는 것은 방금 얘기하듯이 이것이 보석 얘기를 많이 하고, 보석 얘기를 하고, 또 침을 놓으니까 예리하게 침을 놓는다. 침. 그래서 되게 보면 신묘일주 이런 글자들이 현침사를 하게 해가지고 침을 잘 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침 얘기도 합니다. 네. 또 신금은 또 숙살지기에서 아주 찬서리가 아주 매울 신자, 그래서 서리 이런 얘기도 하고, 자연의 이치로 온다 하면 그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금이 사람이 손을 타서, 화의 기운으로 손을 타서 가공이 돼서 사람이 좀 가공이 됐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미인들이 많다고 그래. 잘생겼어. 미인들이 잘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보석 다이아몬드 이렇게 다 보니까 완벽을 추구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어때요? 좀 예민해지잖아요. 좀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예민해져서 좀 뒤끝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금을 자녀에 두신 분은 좀 칭찬을 많이 해야지, 너무 안 좋은 얘기를 하면요, 나중에 복수의 칼날을 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석이 경금이 철강석이 잘 따듬어졌기 때문에 미인한 얘기는 상당히 세련됐다. 멋스럽다. 좋은 점도 많으면서 항상 반대급부가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 서리 이런 말 가지고도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결단력이 있다. 상당히 결단력이 있다. 그래서 또 어떤 상황에 집중력도 강하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석, 침, 서리 이런 상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언어보다는 참모 역할로서 전문가로서 일을 한다면 또 잘합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직업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하면, 금을 가지신 분들은요, 좀 직업이 좀 강직한 직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강직한 직업을. 그래서 금, 경, 의사 이런 쪽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실제 제가 치과 의사 사주를 한번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잘하신 분인데, 잘하신 분이야. 여기 6월에 계묘로 태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신금을 지지글자로 하면 이렇게 유로 쓸 수 있어요. 유해가 신금이라는 지지글자, 지장간 글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이 묘를 보면 치과 의사를 많이 합니다. 치과 의사를. 여기서 이제 생명 목이잖아요. 그래서 목의 기운을 이렇게 조절하고, 치과에서는 이도 빼고 막 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도 많고, 또 제가 외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찰 쪽도 제가 강의를 쭉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간부가 상당히 높은 간부인데, 사주를 좀 봐준 사례가 있는데요. 일간이 신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를 했어. 우리 선생님은 또 조사계 이런 쪽에서 수사 이런 쪽에서 조사를 잘해서 진급이 많고 그러지 않겠냐 하니까, 자기는 평생을 조사계 쪽에서 근무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금은 굉장히 예리해서 집중력 있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 검사도 좀 많아요. 검사도 신금이 많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요, 또 미용사도 신금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봤는데, 일간이 을목인데 양쪽에 신금이 있었어요. 양쪽에 신금이, 지지는 다 밝힐 수 없고, 사주를 이렇게
제 고객 보호 차원으로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적인 공부용으로 이런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사주를 딱 보는 순간에 쌍칼이네. 당신은 쌍칼을 쳤네. 당신은 쌍칼을 차서 이런 사주는 미용사 이런 거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미용사라고 그래요. 본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쌍칼이라 아주 잘하겠다. 그 미용 그런 쪽으로는 아주 순식간에 헤어 커트 같은 걸 잘하겠다. 그러니까 미용사라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금이라는 것은 좀 직업이 좀 뭐랄까 좀 강직한 직업 이런 쪽도 또 조사 이런 쪽 예리하게 조사한다든지 이런 쪽이 많이 맞습니다. 자, 또 이제 이번에는 또 뭘 해보냐면요. 신금이 좋아하는 글자가 있고 싫어하는 글자도 있고 그래요. 참가하는 글자가. 근데 이학번에 경금하고 이제 좀 비교한 다음은 신금은 1차적으로 물을 먼저 제일 원한다. 물을 원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화를 원해요. 화도 이렇게 병화를 원한다는 거지. 신금이 가장 싫어하는 게 정화입니다. 정화는 아주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화는 불이잖아요. 이걸 완벽하게 좋은 경금을 제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품을 또 불러와서 이것을 지지면 녹이면 나는 이제 뭐가 돼요? 허망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처음에 물로 좀 씻고 물로 깨끗하게 가다듬고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세정도 되지만 이걸로 이제 좀 가다듬어서 이거 병화 태양으로서 싹 말리면 바짝바짝 빛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좋게 봅니다. 그래서 신금은 간단하게 이걸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간단하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고서에 이 사람들은 신금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동영상을 길게 하면 별로 사람들이 안 봐. 그래 간단하게 적천수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금 연약 온윤 이청이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윤 이청. 신금은 연약하고 온윤 이청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신금이 말 그대로 신금을 얘기하는 거죠. 연약 부드럽다, 약하다 이런 뜻이지요. 신금이 연약하다. 신금을 아까 막 서리빨 같다, 속살지기다, 강하다 했는데 갑자기 신유가 또 연약하단 말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석, 루비 막 이런 거, 다이아몬드 이런 것은요. 보관하는 온도가 틀려가지고 한꺼번에 놔두면 변색이 된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것을 집에다 놔두면 안 되고 금은방에 온도에 맞춰서 고급 보석은 보관한다 하더라고요. 집에 놔두면 색상이 변한답니다. 그래서 실제 사주 풀 때가 이걸 어떻게 인용을 하냐면 신금이 내 사주에 있는데 옆에 경금이 딱 이라고 있다. 특히 일간이 신금인데 올간에가 경금이 있다. 그러면 이 경금은 뭐라 했죠? 미완성, 옹광석, 자연 그대로 거친 돌, 좀 거칠다, 따듬어지지 않았다. 이런 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신금은 잘 따듬어져서, 예를 들어서 아름답게 딱 꾸며놓은 돌이죠. 아름답게 보석 다이아몬드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사주를 보면요. 저쪽 자리가 부모 형제 자리잖아요. 그래서 별로 부모 형제 덕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잘 맞습니다. 내가 부딪힌다. 내가 손해다. 이런 개념으로 풀어도 잘 맞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해서. 그러니까 신금이라는 게 겉이 이렇게 연약한 면도 있다는 거야. 속은 아주 차갑고 예리하고 어떤 상황을 집중하지만 이런 면도 있다. 그래서 신금이 남한테 차게 예리하게 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남에게 좀 가슴 아픈 말도 딱 하기도 하지만 본인도 그런 걸 많이 받아요. 본인도 남들이 민감한 얘기를 하면 자기가 그걸 예민하게 느끼고 그런 걸 상하게 받습니다. 왜? 나름대로는 연약한 기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온유 이청은 무슨 뜻이냐면요. 온이라는 것은 따뜻하다는 거죠.
윤이란 것은 이건 이제 따뜻하다는 뜻이고 따뜻. 이건 윤이란 것은 윤택하다 이런 뜻이죠. 대부분 윤택이 들어가면 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윤택은 따뜻하다는 것은 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금에서 얘기했지만 이 물로 씻어주고 화로 따뜻하게 비춰라. 그러면 청하다 아주 좋다는 거지. 사주에서는 자꾸 청하다 탁하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얘기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런 얘기가 적천수에도 써져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신금은 화와 수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고세에서도 옛사람들도 그렇게 봤다 이런 걸 보시라고 이제 자꾸 적천수를 하는 거고, 또 십간 천간에 10가지로 십간이라 하는데 그 십간이 적천수의 표현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자꾸 적천수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번에 또 이거 해보죠. 외토지첩 요수지영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외라는 것은 두렵다, 내가 그걸 싫어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이건 토는 말 그대로 토고. 첩이라면 첩첩하게 여러 개가 쌓여 있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신금은 토를 싫어한대요. 토를. 왜 싫어할까? 토를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한다. 이 외자는 두려워한다는 외자예요. 그래서 신금은 토를 굉장히 두려워할 정도, 싫어할 정도를 지나쳐서 두려워한다. 왜 그럴까요? 신금은 보석 다이아몬드인데 토가 가서 특히 무토, 기토 막 이런 토들이 와서 이걸 덮어버리면 내 존재가 보이질 않잖아요. 왜? 신금은 아름다워서 세상에 다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야 나를 뽐내고 싶은데 이런 거 안에 덮으면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무토를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먼지라고 얘기해. 먼지라도. 보석 다이아몬드로 먼지가 딱 붙으면 안 보이잖아요. 보석 다이아몬드 물로 씻어서 햇빛에 바짝바짝 빛나야 되는데, 이것은 빛난다. 이게 특기인데, 빛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덮은다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고급 얘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신금은 신강신약을 그렇게 잘 따지지 않은 거지. 왜? 신강신약을 따지려면 자기 뿌리도 있어야 되지만 인성, 이런 걸 인성이라고 하잖아요. 인성. 앞에서 토생금 인성이라고 그래요. 엄마로 얘기하면 육친으로 얘기하면 엄마가 되는 거죠. 근데 별로 이런 걸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신금은 신강신약을 그렇게 별로 따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뿌리만 있으면 신유 이렇게 뿌리 있으면 이거 하나로도 충분히 신강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금은 별로 이렇게 강한 것을 바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토가 있는 것을 싫어해요. 먼지. 이건 뭐야? 기토는 뭐겠어요? 기토를 뭐라 해야 돼? 진흙이라고. 진흙에 묻혔다. 또 그래서 기토는 있으면 기토에는 진흙에 땅에, 이걸 땅이라고 하죠. 논밭. 땅에 내가 반지를 빠쳤다. 땅밭에 잊어버렸다. 이런 뜻도 되고. 그래서 대부분 토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적천선이 뭐라고 했어요? 아주 두렵다. 아주 안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아주 두려워한다. 이 정도까지도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첩첩이 토가 많이 있으면 그 얘기입니다. 첩자는 실질적으로 한자 첩자에가 토자가 들어가 있어요. 땅 토자가 들어가 있어. 땅이 밭전자가 들어가 있어. 한자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요수지영은 요라는 것은 내가 좋아한다 이런 뜻이 있어. 이것을 뭐 낙이라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읽는데 한자를, 그래서 그냥 요라고 보면 요수지영, 요것은 이제 좋아한다는 뜻이 있고, 좋아한다. 또 낙으로도 읽는데 이런 말할 땐 요라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한다. 수라는 말 그대로 수고. 여기 영은 가득 물이 가득하게 있다. 물이 많다. 이거 물 얘기를 하는 거죠. 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금은 물을 좋아한다. 이런 뜻으로 그냥 보면 돼요. 그래서 신금은 좌우지간 물로 깨끗이 씻어서 햇빛으로 바짝바짝 말리면 가장 좋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금 글자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완벽을 추구한다가 상당히 중요해요. 사주에서 신금을 풀 때 완벽을 추구하니까, 완벽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까칠하고 예민하고, 이게 가장 키 포인트입니다. 신금은 완벽을 추구한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완벽하게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좀 까칠한 면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